제목은 이 트렌드 분석하고 이제 아이템 선정 이렇게 이제 제목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한 2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그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걸 좀 듣고 싶다.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로봇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제가 창업한 지 지금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뜻을 품고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거는 저는 이제 강의도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로봇 회사를 하고 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렇게 창업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비전을 가지고 잘 창업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학생인 걸로 다 학생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1학년, 2학년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 전부 1학년.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신 겁니다.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제가 지금 44살입니다. 44살인데 딱 20년 전에 25년 전에 제가 들어오세요. 예. 그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제 인생이 지금쯤은 아마 해외여행 다니고 있고 그냥 은퇴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더 삶이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걸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20년 전에 제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빠르신 겁니다. 왜 빠르냐? 이 창업은 인생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창업은 말 그대로 내 직업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세상이 참 이제 직장 다니기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또 그 안에서 버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나이 되면은 한 3분의 2가 전부 다 자기 창업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신용불량자 되신 분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창업 교육을 또 안 받거나 트레이닝을 안 받아 보니까 하는 시행착오를 또 많이 겪지 않습니까? 본인만 고생하면 되는데 가족까지 다 고생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세계가 어느 정도 힘드냐면 10명이 창업을 하면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10%입니다. 네.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 여기 보면 GS25라든지 아니면 이 앞에 무슨 마트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 마트 이렇게 개설을 딱 하면요, 6개월 안에 소리 소문 없이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아닙니다. 50%니까 100명, 한 10명 하면 5명이야. 창업은 했는데, 이게 아닌가벼 하고 6개월 만에 바뀝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권리금 다 떼이고, 그리고 이 본사하고 계약서를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태그를 하면은 한 푼도 못 건지고 나가거든요. 그 평균 투자하는데 한 1억 7천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게 다 나가요. 6개월 만에 쓰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3년 안에 살아남은 50% 중에 3년 안에 자본금 자기가 1억 한 7, 8천 투자했는 거를 야금야금 해가지고 나중에 빚지고 나가는 사람이 또 45%. 그러면은 95%가 결국은 3년 안에 다 망하고 5%만이 조금 돈을 모은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3년 동안에 한 1억 7천, 8천을 투자해가지고 3년 안에 그걸 그냥 다 따먹고 그리고
그럼 제 생각에는 1억 한 7, 8천이면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6, 7천만 원을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 같으면 그거 그냥 사업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쓰다가 해도 충분히 쓸 거 아닙니까? 그게 창업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현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물가에 왔어요. 그러면 수영을 처음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과 친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럼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수영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제주도면 수영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부산 출신인데 저도 처음에 수영 못하다가 지금 잘합니다. 그 부산 사람은 다 물개인 줄 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가르치려면 저는 이제 수영 조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겠느냐?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자 수영은 이렇게 하고 그럼 머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지? 이제 지금부터 박태환 같이 해야 돼 하고 처음부터 거기 이렇게 수영 선수 같이 그렇게 뭐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이론만 교육을 해놓고 수영을 박태환 같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1년 안에 뭔가 대박을 할 것처럼 강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창업보육센터가 기대하는 것도 보통 여기 들어오면 5년 정도가 맥스다 보니까 그 안에 사업자 등록증 내가 빨리 어떻게 창업을 하라고 막 독려를 합니다. 나라에 또 실적 막 체크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뭐 저 퇴임하기 전에 뭐 이렇게 빨리 사업자 등록증을 빨리 내야지 한 사람 고용한 걸로 되고 그리고 또 세금도 좀 받고 이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그 창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창업하는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미래를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게 잘 보이죠? 요렇게 시간축이 있고요. 시간축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2012년 12월 달이죠. 근데 지금 여기가 2013년 12월이고 여기가 2014년 12월이고 여기가 2015년 12월이고 2016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서 스타트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벌써 1년 지났어요. 1학년이고 이제 여기가 2학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졸업하시니까 1년 후에는 졸업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그 전공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전공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음식 쪽으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전공을 한번 여기 지금 전공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창업을 하는데 여기 음식 쪽 말고 또 다른 쪽이 있어요. 경영, 그다음 시각 디자인, 정보통신. 다양하시네. 영상이요. 영상. 그러면 그 정보통신이나 영상 쪽은 기술 창업이 되겠죠. 그리고 식음료 쪽도 기술 창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차별화된다는 거는 음식점 창업도 기술 창업으로 해서 뭔가 여기에 SNS라든지 남과 차별화된 어떤 게 들어가야지 이게 조금 뭔가 조금 앞서간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브랜드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2012년 요 기준으로 봐서 2013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창업 교육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십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 경쟁력 있는 사업 계획서를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내후년 2014년 2월 달에서 3월 달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걸 정부 지원 자금이라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정부 지원 자금. 정부에서 돈 받고 창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예비 기술 창업 들어보셨습니까? 그거까지는 몰라요. 예. 지원해주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정부에서 어떤 돈을 줘요. 빌려주는 거죠. 아니요,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런 정보 들어본 적 없어요. 창업은 내 푼돈과 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뭐 버스비 아끼고 뭐 커피값 아껴 그거 가지고 내 창업을 하는데 컴퓨터 하나 사는 것도 뭐 몇백만 들고 그러는데 이거 투자하려면 제대로 이게 이성이 동작하겠습니까? 내 돈이 생돈 들어가는데 이게 투자가 되려고 하면 1, 200가 되는 게 없고요. 보통 몇천 단위입니다. 1000만, 2000만 드는데 커피 전문점 하나 조그만 거 12평짜리 하는데 얼마든지 아십니까? 권리금이 저 서울 기준이지만 저 강북 어디 상가에 가면 7천만 원 권리금 그냥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권리금 7천만 원은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대 보증금 3천만 원 벌써 1억이죠. 거기다가 또 뭐가 필요하죠? 만약에 프랜차이즈 하면은 시설비 인테리어비가 한 12평 되니까 한 3천만 원 들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또 시설 뭐 이게 키친 쪽에 뭐 이렇게 뭐 주방 시설하고 의자 뭐 이런 거 1,500만 원. 1억 4,500만 원. 자, 그러면 1억 4,500만 원 드는데 그거를 내 돈으로 막 생돈을 들어가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나라에서 돈을 한 1억 정도가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해요. 지원 자금이라고 하고, 자, 이걸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라에서 공부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여기 연초에 항상 그 정부 지원 자금은 연초에 나와요. 그런데 이거 조건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1년 이내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 창업자면은 다 돼요. 그런데 이걸 받는 이 시점에서 요 시점 안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든지 안 내야 돼요. 1년 내에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최우선 지원 대상이고, 정부 지원 자금은 항상 1년 이내 창업자나 아니면 예비 그러니까 창업을 예비 창업자에게만 줘요. 기창업자한테는 주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정부 자금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보통 2015년 정도까지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사업 준비를 해요. 그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이나 영상이나 여기 뭐 음식 재료 이런 것도 다 요즘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시제품을 만들어요.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제품이 아니고 서비스 같은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걸 하는데 보통 1년 잡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품화가 완성되면 여기서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이 이제 성공 판정을 받으면 돈을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제 내가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제품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때 처음에는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가다가 비실비실 하다가 한 1년 비실비실 하다가 여기서 뭐 하나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창업 준비를 해가지고 벌써 매출이 일어나기까지는 평균 2012년 1년 이제 졸업할 때쯤 내가 사업계획서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시제품 하나 만들고 그럼 벌써 1년, 2년, 3년 후나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요. 여기 이제 돈이 이렇게 매출 아시죠? 물건을 팔면 수입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여기 시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정비가 이렇게 항상 뭐 매출과 상관없이 사무실 유지비 이런 게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매출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여기가 뭐죠? 경영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 고정비 안에는 이제 인건비도 뭐 있을 거고 뭐 임대료도 있을 거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요 시점에 결국은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죠? 매출이 일어나요. 우리가 창업을 하면은 보통 나 CEO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하면 고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관리 포인트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제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CEO로서, 대표로서 창업을 할 때 판단 기준을 하나 좀 제시하면은 그 답만 가지고 계셔도 굉장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 이제 받는 질문 중에 뭐냐면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그리고 직원을 언제 뽑을 거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언제 낼 거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 자금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받느냐, 그리고 정부 지원 자금 다음에는 이 시점에서 직원이 있으면은 직원이 5명 이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연구소가 있거나 그리고 매출이 있거나 이런 매출이 한 5억 정도 이제 일어나거나 뭐 이런 엔데가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서 뭐가 이제 지원이 가능하냐면 정부 출연 자금 저기는 지원인데 이건 출연 자금이에요. 출연 자금이 뭐냐면 R&D 자금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R&D 자금. 요게 또 있어요. 요거는 저거보다 금액이 좀 큽니다. 한 2억에서 1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런 R&D 정부 자금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는 요 과정에서 정부 지원 자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뭔가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창업도 성적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것까지 가는 거지. 내가 혼자서 그냥 창업한다 하면 그냥 명함 파고 그 다음에 사무실 없고 전화기 갖다 놓고 팩스 갖다 놓고 오피스텔 같은 데 했어. 아니면 뭐 요즘 소위 말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하나 있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창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한번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아까 현실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창업을 하는데 내가 창업자로서 그런 경영 능력이 있느냐? 경영학과에 다니시지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가의 그 능력이 중요한 거지 창업 아이템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뉴욕에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림 전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큐레이터가 박물관장보다 뮤지엄보다 거기 박물관장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권한이 있다. 그 이유가 이 큐레이터는 사업가의 관점입니다. 예.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그림 화가는 사실은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고 큐레이터는 뭐냐면
그 그림을 돋보이게 어디에다가 걸어 놓는가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뒤에 공이 두 개나 바뀝니다.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억 받을 수도 있고. 그림이 그 유명한 그림사에다가 그 그림은 아무 그 무명 작가 이름도 없는 작가인데 그 유명한 그림들 사이에다 걸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레벨이 똑같아집니다. 그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그 사업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는요, 내 걸 잘 만들어가지고 품질과 가격으로 하면 팔리겠지. No. 제품은 별로 안 좋은데 이거를 고객이 원하는 걸 잘 고객이 뭘 원할까 거기에 완전 안테나가 이렇게 쫙 익어가지고 고객이 좀 필요하거나 불편해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어느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인지 뭔지 그 솔루션을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은 내 친구가 그걸 잘해. 그러면 그 친구 어떻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어봐 해서 내가 거기다 갖다 공급을 해주면 그게 사업가랍니다. 그래서 사업가는요, 시장을 먼저 봐야 돼. 시장이 뭐냐면 그림이 어디에 걸리면 좋을까. 그래서 큐레이터와 똑같아. 그 사업가가 레벨이 높다는 거는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딱 그래요. 처음 창업하신 분들은 대박 칠 텐데 아니면 뭐 제품 이렇게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조금 뭐가 좀 안 돼가지고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no. 결국은 사업은 뭐냐면 경쟁력이잖아. 경쟁력은 무슨 경쟁력이냐? 절대적인 거 인생에서 절대는 없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서 사세요? 나는 요즘 11번가라든지 아니면 다나와닷컴 아세요? 옥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검색에 의견 수렴 좀 해보면 뭐가 좋더라 나오면 그 다음에 카페 공부 사이트 가가지고 막 보면 뭐 그 제품 치면 나오잖아요. 그럼 카페에서 한번 여러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몇 개 선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옥션에 들어가가지고 쳐놓고 그 다음 뭐야? 저는 가격순으로 솔팅 딱 해놓고 그래서 제일 싼 거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뭐 1,000원부터 막 나오고 마우스 뭐 이런 거 뭐 패드 이런 거 이제부터 쭉 나오다가 한 뭐 어느 가격대 몇십만 원대부터 쭉 보면 이제 컴퓨터가 노트북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내가 생각했던 게 제일 하단에 이렇게 제일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쇼핑몰에서는 안 사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옵션이나 뭐 인터파크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죠. 자, 거기서 심리를 보면 1,000원 차이에요. 100만 원에 99만 9천 원 돼 있으면 그거 산단 말이에요. 0.1%의 차이인데 우리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리가 사업의 생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와가지고 내가 절대적으로 가격이 뭐 싸거나 아니면 품질이 좋아서 사는 게 절대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면 0.1% 그게 사업 생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리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그걸 매끄화 시키면 그게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그 정부 출연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받느냐 이제 먼 훗날이지만 2017년, 2018년 이때 이제 기업이 좀 커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때쯤 되면요 은행에서 돈 갖다 쓰라고 합니다. 네, 매출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는 융자 자금을 받아요. 여기 이제 자금이 그 다음에 융자 자금을 받고 이게 금리가 얼마 뭐 한 3%에서 5%의 그 융자 자금을 줘요. 그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중진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금액을 주거든요. 그게 보통 뭐 한 50억 대인데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기업이 이제 한 100억 정도 받잖아요. 못 이기는 척하고 3% 금리 이렇게 딱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땅을 사요. 땅을 저기 화순 동탄이나 아니면 뭐 세종시 옆에다 딱 사놓고 사업을 지어요.
파하고 조그맣게 짓고, 그리고 나대지 딱 사놓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대박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기업이 이제 아이고 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 좀 힘들어. 그럼 뭐 하냐? 벤처 투자자들이 또 IPO 가자. IPO가 뭔지 아세요? 코스닥 상장. 그 코스닥 상장하면 주식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어디 뭐 IBK 그 KT 투자금융 이런 데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2, 3년 내로 이렇게 도통해서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뭐 한 100억 투자하면 나중에 그걸 막 이렇게 작업을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이 업체 막 이렇게 자기들 네트워크 있으니까 뭐 신문 뭐 이런 데 다 이렇게 기자들 해가지고 이 기업 좋더라. 어떻게 보면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텔러죠. 스토리텔링 마켓. 거기 큐레이터죠. 막 이렇게 유명한 그 그림사에 슬쩍 올려놓고 막 그 이렇게 홍보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후 되면 이제 기업 규모가 매출이 뭐 한 2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그럼 이제 IPO 갈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 목선이 예쁘게 이렇게 싹 되면 그럼 이제 그 투자 회사에서 이제 한 2, 3년 되면 이제 주식이 이제 뭐 한 몇 배, 한 5배 올랐어요. 그럼 그때 탁 던져버리면 이제 어떻습니까? 주식값이 반값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해보고 그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주주인 그 대표도 그때 이제 판단합니다. 내가 엑시트 할 건가? 아니면 내가 계속 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그 지금 이제 요 초창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 플래닝.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그냥 문서상의 사업 계획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의 내비게이션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로드맵. 이게 결국은 로드맵이거든요. 로드맵. 나의 그 인생 플랜이죠. 내 사업의 플랜을 하나 만드셔야지 그게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시절 때 제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동아줄을 잡은 겁니다. 동아줄.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창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 잘 아는 그 형님이 나를 좀 도와준대. 그래 동업하지. 그래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과연 잘 될까? 독신개찐인데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요 이 과정이 뭐냐면 이게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여기까지는 직원이 없고 3년 과정은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게 표 안 나게 작고 스몰하게 그리고 표 안 나게 그리고 많이 망해봐야 돼. 그 많이 망한다는 게 뭐냐면 에디슨이 뭐 몇만 번을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뭘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전구를 만들 때 에디슨은 성공이라는 거는 안 되는 방법을 많이 알면은 성공은 보인다고 했어요. 역으로 try and error.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잘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안 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애기들이 걷는 방법을 한번 아동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행동학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걔들은 계속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넘어지구나 저렇게 하면 넘어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네 우연히 이렇게 하니까 안 넘어져서 그때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서는 방법을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거거든요. 창업이 그렇습니다. 창업은 내가 실패를 계속 해보는데 그 실패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경험해보면 그게 나한테는 하나의 균형 감각으로 작용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매출이 없어요. 여기서
거의 매출이 한 3년 없다가 여기서 매출이 조금 있다가 또 떨어져. 또 조금 있다가 떨어져. 막 이런 상황이 계속돼. 그런데 이 3년 안에 이런 사이클을 많이 겪어볼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어느 이렇게 그 정권이 한 4, 5년 되잖아요. 그 정권을 한번 다 거쳐보면 초창기에는 뭐 정권의 영향을 받는 사업 같으면 초창기에는 인심을 좀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좀 정권 말기에는 돈을 또 안 풀고 있다가 새 정권이 들어오면 또 돈을 풀어. 이런 생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떨 때는 안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이 이게 내만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안 되는 걸까? 내만 안 되면 엄청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안 돼. 그리고 내가 한 4, 5년 사업을 또 해보니까 요 시점에는 비수기야. 이런 사이클을 한번 겪어보면 지구력이 생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되죠. 요건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P식이면 100점 백승이다. 왜 GP식이면 100점 백승이냐? GP가 뭘까요? 남을 아는 거고, 지기는 나를 알면 100점 백승이 되죠. GP가 뭘까요? GP.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시작. 맞아요. 자, 가위바위보 하시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창업 다이어리가. 이 안에 보면 창업 프로세서. 아쉬우니까 여기 봐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직 선물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GP식인데, 여러분들 그 수학 분석 들어보셨어요? 수학 분석. SWOT. 전략 들어보셨습니까? 전략. 전략적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거 하나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GP라고 하고 시장이 있느냐? 시장이 있으면 기회가 있다고 하죠. 시장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 그걸 뭐라 합니까? 위협이라고 하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여러분들은 신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뭘 보죠? 싸이 아니면 뭐 이런 연애라? 연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 연애라는 봤는데 지금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를 폴리티컬이라고 하죠. 경제를 뭐라고 하죠? 이코노미, 사회, 소셜, 그죠? 그 다음에 기술을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다 이걸 뭐냐? PEST라고 하죠. 패스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러면 이 현상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 환율이 올랐다. 환율. 경제적으로는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그 환율이라는 게 나의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 시장이 창출이 되는 쪽으로 되면 기회로
대로 작용할 거고,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물가는 뭐 예를 지금 이 환율 변동을 보면 뭐 예를 들어 170원인가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환율이 올랐다 하면은 뭐 1,200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수출은 잘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업이 내수다. 내수업종을 해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커피 원두가 수입 가격이 1,170원에 살 게 1,200원에 사면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죠, 그죠? 그러면은 내한테는 어떻습니까? 위험으로 작용하는 거죠. 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덜 사먹겠죠. 시장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커피 전문점 기준에 정치적으로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좀 규제를 하겠다. 왜? 너무 난립돼 있으니까 앞으로 뭐 그 상권 그 반경 내에서는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마주보고 있지 않게끔 그렇게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은 커지죠. 왜? 규제를 하니까 내가 예전에는 고객을 그 지역에 한 700명이 우리 고객이었다면 한 업체가 만약에 사라졌다 이러면 800명, 900명이 되잖아요. 왜? 아까 그 폐점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들을 더 이제 폐점하면 그걸로 끝 이렇게 규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시장이 그러니까 기회가 또 올라가요. 이 경제적으로 기회가 올라가요. 정치적으로 기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커피를 좀 많이 먹더라 요즘.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뭔가 업무도 보고 저도 많이 그러는데 그러면은 벌써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도 기회가 또 올라가요. 기술은 뭐 커피가 좀 맛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고객들이 더 찾더라. 그러면 또 기회가 올라가요. 자, 기회가 세 가지고 위협이 하나죠. 그러면 이 시장이 좀 활성화되구나.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이 있다 없다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 시장은 있는데 자, 이 시장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시장인데 그림을 아까 큐레이터에 이제 비유를 하면 이제 그 유명한 그림사에 거기 넣으면 고가로 좀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그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질 좋은 그림을 구하려고 하니까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 뭐냐? 자, 만약에 내가 그림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 그림을 구하려면 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처음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림을 그릴 사람을 구하거나 직원을 구하거나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팔레트도 있어야 되고 질 좋은 물감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기술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과 공간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자, 돈. 이 세 가지에다가 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러한 제품들을 좀 내가 만드는데 좀 팔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케팅, 영업. 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상대편보다 내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상대편 그 경쟁업체보다 내가 조금 더 강하느냐, 인적 네트워크가 좋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일을 좀 더 잘 시킬 수 있는 시스템 기술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자금력이 풍부하느냐 없느냐, 그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아까도 0.1%가 사업을 가른댔는데 자,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점이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정의한 게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직이라고 합니다. 나를 안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나의 그 모든 걸 배제하고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성찰 개념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네 가지가 있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력이 있어야 된다.
그 네 가지 관점에서 내가 강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게 그게 지피입니다. 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상쇄해야 되는데 여기서 SW 이걸 기회를 opportunity라 하고 위협을 threaten이라 하잖아요. strong weak 이걸 SWOT를 SWOT이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평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컨셉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어. 그게 사람적으로 내가 그 사람 사회성이 좋아. 친구들이 많아. 그리고 기술은 별로 없어. 그리고 돈도 없어. 근데 사람을 많이 하니까 또 영업이 돼.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영업력을 가지고 기술과 돈을 살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내 좀 도와줘.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상세가 되고 이것도 돈 많은 친구 있으면 야, 내 봐서 좀 돈 좀 투자해. 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과 이런 영업력이 있으면 여기에 상세가 된다고 했을 때 나의 강점은 사람과 영업이다.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뭘 사업을 하면 돈이 되겠어. 그러면 기회를 살리는 게 뭐냐? 이게 OS 전략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생기더라.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고래는 칭찬하면 고래는 춤을 춘다 했죠. 이게 칭찬 전략이에요. 칭찬.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서 이 시장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협은 뭐냐면 이걸 TS 전략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해. 그러면 이거는 뭐냐? 혁신 전략이에요. 혁신. 자, 혁신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폰. 아이폰은 예전에 3년 전에 KT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게 실체를 몰랐어요. 저게 뭐 하는 거지? 저는 한 5년에서 7년 전에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면 블랙베리라는 그 조그만 스마트폰이 있어요. 막 얘들 보면 이걸로 인터넷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조그만 걸 가지고 큰 사람들이 막 손이 뭐 이만한데 두두두 하는 그래서 제가 저게 뭐지 했는데 3년 전에 아이폰이 들어왔는데 자 그때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컨셉이 뭐냐면 핸드폰에다가 PC가 들어온 거죠. 핸드폰 플러스 PC가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SP. 그죠?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통신 기능만 있었는데, 사진기하고 통신 기능만 있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에 뭐 게임을 깔면은 이게 게임기로 변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못지않은 그런 게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다가 뭐 정권 프로그램을 깔면은 정권 트레이더 프로그램 PC랑 똑같죠. PC는 OS에 종속되잖아요. 예전에는 하드웨어 종속적이었다면 이건 소프트웨어만 깔면은 뭐 닌텐도도 되고 그래서 닌텐도 시장 다 죽어버리고 뭐 다 죽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시장 다 죽어버리고 내비게이션도 우리는 핸드폰으로 가지 요즘은 그 자동차에 있는 그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업데이트도 참 어렵고 근데 이거는 그 티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실시간으로 다 되는 통신 기능이 발달되고 이게 혁신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기회를 내가 지금 약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시장이 보여. 그러면 기술과 돈은 내가 보완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보완 전략이에요. 이거를 OW 전략이라. 그리고 내가 약점도 있고 시장도 없어. 그럼 이거는 탈출 전략이에요. 이거는 포기 전략이에요. 포기도 하나의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문을 막 읽고 나서 열심히 읽고 이 신문을 읽으면은 시간에 대해서 뭔가 이 기술 트렌드 이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트렌드가 시간에 따라서 꾸준히 관찰을 하면
뭔가 2, 3년 후에 방향성이 나와가지고 2, 3년 후에는 아마 지금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됐으면 그 다음에 넥스트가 뭔가가 앞으로는 예측이 될 겁니다. 예. 요번에 50대가 우리 박근혜 정치기 하지 마시고.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그 50대가 굉장히 이렇게 파워를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가 2년 후에는 지금 어떨 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은 30, 40대보다 50대 분들이 더 SNS도 많이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겠다. 왜? 그분들이 요즘 뭐 카톡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처음 SNS를 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본인이 이 소통의 그런 니즈를 많이 이렇게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 요즘 이렇게 SNS 활성화되는데 그분들은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전부 스마트폰이 2천만 대가 보급이 되는 바람에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하다 보니까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 바꾸고 카톡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트렌드를 알면은 이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건강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왜? 요즘은 마케팅이 그런 분들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거기 보면 다 뭉쳐져 있어요. 다 끼리끼리 다 있어요. 물고기가 의견이 맞으면 서로 이렇게 뭉쳐 다니잖아요. 그죠? 서로 니즈가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오늘 밥은 어디서 먹을까 하면 다 그쪽에 모이실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보급기인데 그게 2년 후에는 그런 게 분명히 돼요. 그리고 항상 그분들 관심사가 뭘까요? 건강. 건강이 항상 관심사하고 뭐가 좋더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또 구매력이 있었고 자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2년 후에 여러분들이 2015년 요 시점에 트렌드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템 선정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PT를 하기 전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드리고 아마 보면은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G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기, 그 다음에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이라는 거는 전략에 대해서 좀 정해 주실 분이 있어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죠?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 전제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고. 한 놈만 팬다 이거죠. 그죠? 여러 명 상대하려면 힘이 빠져요. 한 놈만 팹니다. 그래서 송곳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확보하면 거기 교두보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입니다. 뭘 하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뭘 하나 포기하고 왔을 겁니다. 뭘 포기했는지 여기 뭐 친구 뭐 어디 가기로 했거나 아니면 기말고사 치고 나서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친구 만나러 가요. 그걸 다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공부 못해요. 왜?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근데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걸 다시 뒤집은 말을 해보면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관심사는 내가 다른데 우선순위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게 우선순위라면 아마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뭐 여기 한번 아버지한테 진짜 시간 없어 하면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자, 그러면 전략이 나오고 전략은 뭐죠? 전략이 뭐냐면 단기 목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중에 내가 무엇을 단기 목표로 해야 되느냐. 이 내가 잘하는 걸로
시장을 공략하는 걸 우선순위로 전략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시장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강점이 없어. 그럼 약점을 빨리 보완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시장을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저 약점만 있고 강점도 없는데 시장도 없더라. 그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창업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다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고요.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게 아니고 요 세 가지 중에 뭔가가 해답이 있다면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는요 행동 계획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간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사람은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기술은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쓰고, 무엇을 어떻게 what하고 how로 생각하시면 되고, 돈은 얼마의 투자를 해서 얼마의 조달을 할 거냐,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조달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결국은 사업계획서입니다. 행동이 플랜이죠. 그게 뭐냐면 전술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전술입니다. 명확하게 사업타당성은 이 전체 수학 분석으로서 그 결론이 나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다 했을 때, 자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요 관점에서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게 사업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뭐죠? 계획이라는 거는 시간 플랜이 들어가면 계획이 되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봐 했을 때 단순히 꿈이잖아요. 당신 꿈이 뭐야 하면 난 그냥 뭐 이건희 같은 사람이 되겠어.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하우가 들어가면 그게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2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3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시간 계획이 세워지면 이게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 사업은 네 가지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 시간 계획을 세우면 그게 사업 계획. 그죠? 자, 그러면 자,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원래 3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은 몇 시까지로 알고 있어요? 3시죠? 3시 정각에 맞춰드릴까요? 아니면 한 10분이나 20분 더 늦어도 되겠습니까? 어디 가야 되면 제가 3시 다. 마련 부분이 3시에 맞추겠습니다. 오래 하시고 가야 될 사람은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할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는 데까지 빨리 해가 마칠게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앞으로 그 사업 계획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도 듣지 못하는 강의거든요.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예. 이게 너무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잠깐만요. 한 2, 3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저 뒤에 음료수 있으니까 음료수 마시고.
느려지고 뭐 이게 조금 이제 나와요. 지워도 됩니다. 네. 아니에요. 안 들어서 했는데. 그러면 다른 거 할 거야. 영상 찍었으니까 뭐 다른 거. 너안 했는데. 그거는? 야, 지옥금 안 나오는데. 교육 받아야지. 지원을 주세요, 그럼. 지원을 주세요. 나 출석 잘해. 지원을 주세요. 아, 요즘에 안 들어가고 그건 들었지? 사진은 들어갈 때 앞에 방송 받았고 들어가는 하는 이거는 찍었고요. 그래 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 퇴근하고 가는 거 없으면 그걸 받아온 거 아니면 저자리로 조교쌤 내일로 실습 시킬까? 2박 3일이에요. 아니 2박 3일 만들어. 하루는 KBS. 하루 KBS 가고 그럼 실습 이틀이잖아. 그건 아니? 이틀 너 사진 찍고 왔어. 그렇지. 실습 3일 동안 거기서 돈이 나가야 되고. 빠지겠다. 빨리야. 올려 있는데 그냥 죽이셔. 거기서 3일 가서 첫날은 거기 중단단 언니랑 이렇게 생각을 얘기 같은 거 들을 거고요. 이전 날은 그럼 그날도 돈이 나가야 돼. 돈 실습으로 돈 나가야 돼. 아니 뭐 돈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실습으로 돼 있고. 네. 어제 파티 나가서 그래서 머리 다 필요 없다. 안 먹는 거나. 하고 자신적으로 하지. 하면 멀었구나. 무슨 하고? 갈 때는 미안한 거 어제는 이스타 요금 나와. 이스타 요금 안 나와. 이스타 탈 때는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는 거야. 이스타 안 나오면 한국 거리 다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같은 거 시키니까 그러게 이스타나 이런 거 많고. 모르겠다. 가서 스키하면 안 올거든. 금액이 안 잡힌다. 스키하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공항 갔어요.
B 합해서 4인데 A제로 A제로 2개 나면 다 A니까 그냥 들어오시는 대로 그냥 강의를 할게요. 컴퓨터가 이게 리부팅을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와중에 일단은 제가 좀 탄소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그거 하셨어요? 그거 로봇 공부. 예, 로봇을. 경영 공부는 언제 하셨어요? 경영은 제가 창업을 하면서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이제 기계공학으로 해서 이제 석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창업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편입을 해가지고 경영을 1년 하고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경영을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경영을 공부하면서 창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목적성 있게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을 했으면 조금 더 제가 인생의 삶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경영이 주가 되는. 예, 경영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경영이 매니지먼트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영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인생을 좀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 것 같고 거기서 목적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은 내가 어떻게든 확보하면 되는데 이 수단적으로 이렇게 내가 전문성을 먼저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20년 그 분야를 하다가 내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보니까 어떤 결과냐면 그림은 뭐 어떻게든 완성을 했어. 목적성 없는 그림이죠. 대충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림은 그려졌어.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을지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조건이 너무 그때는 많아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인물 화가를 했는데 세상은 전부 정물 화가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다가 인물 화가를 하나 놓으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목적성 있게 산다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원하는 게 뭘 하면은 가장 많이 원할까? 자,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걸 할게요. 인생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먼저 해결해야만이 창업을 하는데 좀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세상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게 있고 이게 세상이 원하는 아까 시장에 원하는 게 니즈들이 있고 그 중에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게 아까 GP죠. 이게 내가 원하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아는 직이에요. 니즈가 뭐죠? 니즈는 고객이 불편한 걸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should 아니면 must라고. 세상이 원하는 건 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wish예요. wish.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뭐죠? 미션이에요. 사명.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꿈이에요. 내 꿈은 뭐다? 내 비전은 뭐다? 좀 비슷한 컨셉이죠? 자, 내가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한번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해보니까 내가 이걸 할 때 굉장히 행복해. 내가
뭔가 행복감을 느껴. 항상 이걸 할 때는 내가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뭘 했더니 가슴이 뛰어. 가슴이 쿵쿵. 뭐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누군가가 스포츠카에 대해서 막 토론이 붙었어.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어가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 아니면 뭐 내가 미용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가 이 얼굴이 뭐가 잘못돼 있어. 그러면 그냥 못 가겠어.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디를 하면 참 좋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가서 본인 그런 관심사가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자, 그러한 것 중에 한번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여기를 찾아내면은 이 분야에 그걸 가지고 하면요 성공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느냐? 이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세상에서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그거를 내가 여기 세상이 원하면서 내가 하는데 처음엔 돈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3년 동안에 돈 안 받고 돈 없이 머니가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성공합니다. 그거를 3년 동안 꾸준히만 하면 전략적으로. 전략이 뭐죠? 아까 스왑 분석에서 스왑 분석의 그 전략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 퍼스트 전략이 아까 그 위협에 내가 스트롱을 가지고 TS 전략으로 가면은 뭐죠? 시장이 개척이 되죠. 시장이 없는 시장이 개척이 돼요. 이게 뭐죠? 이 시장에서 내가 1인자가 되는 거예요. 1인자. 1인자가 브랜드예요. 그 사람 하면 브랜드예요. 그게. 항상 그런데 그 브랜드를 어떻게 형성을 시키느냐. 인터넷에 처음에 내 이름을 쳤더니 내 이름이 후순위에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했어. 그 분야에. 그랬더니 남들보다 분야가 키워드가 다르면은 그쪽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먼저 그 선점해가지고 그 키워드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먼저 뜨겠죠. 근데 박남규 하면 제 이름 인터넷 박남규 치면 그 박남규 경매 뭐 이래가지고 경마 저보다 뭐 누가 경마에 누군가 맨날 뭐 올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스팸성으로 엄청 올라오니까 저는 자 뒤에 있어요. 제 이름을 치면. 그런데 저를 이제 기술 경영으로 치면은 또 위에 올라가요. 아톰 로봇도 위에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그거를 한 단어, 두 단어로 정의할 때 그게 브랜드거든요. 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기술하고, 기술이 뭐죠? 아까 제가 해왔던 로봇이나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경영 합쳤어요. 그래서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저는 앞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라고 하면은 내 앞에 어떤 게 붙느냐면 뭐 변호사, 변호사님 아니면 의사님 뭐 이랬는데 요즘 변호사 의사도 못 먹고 살아요. 네. 그 특화가 안 되면 이혼 전문 변호사 이래야면 이혼 전문가 이게 있어야지 먹고 살지. 하나의 이 변호사 이러면은 변호사는 누구나 요즘 변호사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 70%가요 폐업한답니다. 변호사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사회적으로 부각이 안 되냐? 자존심 때문에 쪽팔려서. 그 사람들이 변호사까지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 폐업하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 많다고 나오지만 변리사나 뭐 6, 7억 뭐 이렇게 1년에 이런데 이 개인 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한 7명, 8명 데리고 와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변호사를 하지만
밑에 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 자영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매출도 전부 자기 이름으로 다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6, 7억 하지만 결국은 그 밑에 월급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년 동안 편하게 작게 많이 망해보면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방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거는 행복의 점이 모여서 성공의 선이 되는 겁니다. 공간상이 있어가지고 행복의 점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2012년 12월 시점에서는 내가 대충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면서 이렇게 찍어 나가는 행복이라는 게 뭐죠?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걸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항상 위쪽만 바라보면 항상 불행해요. 그런데 내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행복합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극단적으로.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그 간판 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서울대학교인데 없어요. 이 세상에 서울대학교가 오히려 요즘 핸디캡입니다. 쟤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남한테 양보를 안 하는 사람 아니면 너무 자기가 이렇게 자기 것만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떤 사회성이 좀 뒤로된 사람. 왜냐하면 뭘 하나 하면 하나를 항상 읽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문성실 아시죠? 블로그, 파워블로그 그런 분들 보면 뭐 어디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사진 몇 장 거기 올려주고 몇 백씩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두 군데 가겠습니까? 하루에 한 군데만 가도 한 달이면 30군데. 그런데 그 사람은 업무상 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원해서 그냥 재미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밥 한 끼 건하게 잘 먹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우리 그 최고의 음식을 대접할 거 아니에요. 와달래가 좀 블로깅 좀 해달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식솔들 거기 보니까 혼자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너 명 데리고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한상 먹고 또 돈 받고 그리고 또 기념품 받고 그것도 광고 좀 해달라고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지금 망했어요. 지금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요금 요즘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블로깅 하나만으로도 그래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또 이제 뭐 문제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시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항상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쪽까지 오고 자기가 즐기면서도 또 이제 메이크 마니도 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제 이게 됐는데 제가 한번 이거 열어보고 하겠습니다.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지금까지 들어봐서 좀 뭐 단어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좀 궁금한 게 있다. 제가 잠시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계속 켜놓으니까 이게 조금 먹통이 되네요. 이제 될 겁니다. 예.
저도 한 2년 반 됐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기보다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일 수도 있어요. 2년 반 전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계속 이제 해오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배우전자 연구소 서류 앞에 배우전자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봇 회사에 2003년부터 있었고 이제 2010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창업을 했고 그 전에 2002년부터 3년까지 제가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운동 테라피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 기계과 나왔어요. 기계과 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석사하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했고 최근에 한 2번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수원에 영통이라는 데가 이제 광교 신도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사무실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작년에 물고기 로봇 아시죠? 4대강 로봇. 이렇게 물고기 막 이렇게 수질 그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로봇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버전 5를 제가 했었고 그 휴보 로봇 팔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휴머노이드 팔인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이런 로봇 팔 그리고 반도체가 삼성에 있는 웨이퍼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떠 있게 탁 녹화하는 거 있습니다. 그 로봇을 제가 설계를 해가 납품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타는 로봇 이런 것도 좀 하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로봇 쪽으로 계속 일을 해왔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에버라 해가지고 노래하는 로봇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4년 전에 이제 여자 로봇이 이제 섹시하게 이렇게 딱 입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로봇을 제가 이제 아마 나왔을 때요. 예. 아시네? 요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휴보 로봇 대전 이제 카이스트에 거기 로봇인데 그것도 했고 제가 그런 로봇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운동 뜬금없이 운동 건강 테라피 해가지고 카이로프랙틱을 제가 또 해가지고 사람 인체 건강에 대해서 원리를 좀 제가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특허를 한 1,050건 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이거 특허 출원서를 다 찾아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니즈잖아요. 니즈 메소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메소드예요. MEP 수단이 있으면은 이 시장이 있으면은 메소드를 찾으면 돼요. 수단을 찾아가지고 만족시켜주면 특허가 돼요. 반면에 메소드를 가지고 니즈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이펙트예요. 효과. EFFACT. 효과가 극대화되는 어떤 메소드를 찾아내면은 그게 특허였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냐면 사업 계획서는 스토리텔링.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시장 고객들이 이런 마우스를 쓰고 있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마우스가 굉장히 불편하더라. 왜? 선을 꽂아가지고 뭘 이렇게 맨날 들고 다니는 휴대성도 없더라.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마우스는 이 컴퓨터에 여기에 그냥 여기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사각으로 꼽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메모리 스티커. 그러면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 꽂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빼면은 감성적으로 뭔가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레이저 포인트 역할도 하고, 이게 또 파워포인트 같이 이런 걸 넘기는 것도 쉽게 되더라. 그러면은 메소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랬더니 효과가 뭐가 있더라. 기존 업체에는 불편함을 나는
이걸 만들므로 해가지고 불편함을 제거해줘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니즈는 시장이 있더라. 근데 그 시장이 이 정도 시장이더라, 기존. 그런데 그 시장이 앞으로 향후 2013, 14년도에 이렇게 커지더라. 그런데 거기 경쟁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가 이걸 시장을 이렇게 분할하고 있더라. 그런데 내가 만든 이 메소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시장 중에 마켓을 이 정도를 내가 매출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더라. 그래가지고 효과는 어떤 건 손익계산서로서 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이익이 이렇게 나겠더라.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서거든요. 우리 리포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리포트나 논문도 자 보니까 기존 그 논문 개요에서 보면 논문에 내가 논문을 쓰는 이유가 논문을 쓰는 게 지금 기존 논문들은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니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메소드로서 그런 논문 이론들을 쭉 기존 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논문에서 아직 그런 걸 만족을 못 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논문을 써보자 한다. 그리고 그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뭐 했더니 실제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여기에서 내가 논문에 써보자 하는 부분을 만족을 시켜주더라. 그런 논문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이 어떤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니즈, 메소드, 이펙트나 특허나 다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예, 이건 넘어가고요.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이 기술 경영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경영 건강 쪽으로 넘어갈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는 시간은 짧게, 내용은 쉽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장을 읽는 눈,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도 원리를 알아야 된다. 건강도 현상을 보고 메이크업 좀 더 하고 뭘 어떻게 하세요. 그거보다는 건강의 원리를 알면은 건강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그럼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행복? 질 좋은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거기에 쌓이다 보면 성공이 되고 성공이 결국은 또 행복하게 주는 거지. 내가 앞으로의 그 행복을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미래에 성공해야 돼. 그걸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접어둔다면 절대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이 맛도 안다고 지금 행복해야지 미래도 행복한 겁니다. 회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기웃거려요. 이 우리 집 강아지인데 저희 집 강아지인데 리치라고 지금 이 회사 단이에요. 그래서 기웃거리는데 들어갔어요. 어떻게 깜짝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려고 또 노력하더라고요. 회사에 열심히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나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뒷공문이 어디 찾아서 이렇게 탈출 구멍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창업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이 3년 이렇게 했더니 브랜드가 생기는 겁니다. 브랜드.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결국 브랜드가 났고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뭔가. 그래서 내 앞에 뭔가 붙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네. 창업의 목적이 세상에 인정을 받는 거고 예전에는 사자예요. 앞에 변호사, 의사 이런 거였는데 이제 미래는 가짜야. 소셜 큐레이터, 여기 에듀 큐레이터, SNS 전문가, 행복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이 없는 그런 분야에서 뭔가 틈새를 찾아내야 돼요. 기존 있는 시장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존 있는 시장에서도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중간 영역을 하면 A 플러스 B거든요. 그럼 새로운 시장이에요. 이게 아까 TS 전략이에요.
위협을 내 강점으로서 시간 A에 사람이 혈액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그 중간에 A 플러스 B형은 없어요. AB형이지 그냥. 이게 특허예요. 특허. 특허는요. 기존 A 특허가 있고 그 다음에 B 특허가 있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 하면은 AB 특허가 나옵니다. 신규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폰, 아이패드 전부 남 있는 그 특허를 가져다 자기 거가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자기가 구리니까 더 특허적으로 디펜스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 전부 다 차용인 거거든. 전부 디자인도 그렇고 전부 어디서는 본 듯한 그런 걸 다 차용했는데 오히려 그걸 자기 거가 시켜가지고 만든 겁니다. 특허라는 거는 결국은 이만큼 있으면 청구항은 A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넓잖아요. 모서리가 둥근 거 이러면 제품 전부 둥그면 전부 특허 침해게.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디자인적으로. 그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거기 핸디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누제이 법원에서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또 슬그머니 삼성 좀 손들어주는 게 세계에서 압력이 보통이 아니길래 둥근 것은 모두 우리 특허야.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품에. 그러면 이 둥근 것 중에 요만큼 둥근 것 중에 핸드폰에 한정시킨다.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 핸드폰의 둥근 모서리는 예전부터도 있었다. 그럼 여기 둥그면서 핸드폰이면서 여기에 또 뭔가가 액정 화면이 어떻게 된 거,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는 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 자, 뭐냐면 기존 특허가 A와 B만 되어 있다면 내가 여기다가 살짝 하나를 더 컨스트레인 조건을 하나 더 주면 이 청구 범위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청구항은 많아져요. A항, B항, C항 돼요. 모서리가 둥근 것일 것, 그리고 핸드폰일 것, 그 다음에 또 스테인레스 스틸로 돼 있을 것. 그러면 청구항이 줄어드는데 특허 받기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특허는 모든 게 특허의 요건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특허 변리사를 잘 만나면 여기다가 D를 이게 특허에만 권리가 된다. 그럼 여기 조그맣게 D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는 미래를 향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아니면 제품 브랜드가 행했는데 앞으로 질 좋은 창업은 개인 브랜드입니다. 내 이름 앞에 뭔가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요즘 퍼스널 브랜드가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퍼스널 브랜드로서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서 저도 기간은 짧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잘 유지를 하면은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거죠.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입니다. 여러분들도 3년 동안, 최소한 3년 동안 잘 준비하시면 이게 경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콤 그레드웰의 1만 시간 법칙이 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계 3년 풍을 얻는다. 그 다음에 독국가 이에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흔들리는 바위 위에서 3년을 버티라.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 천일이면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1만 시간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는 너무 작게 시작하고 편하게 많이 보자.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러한 니즈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가 이 분야를 하면 브랜드가 생기는데 고객이 원하는 게 과연 뭔가? 고객이 원하는 게 품질, 가격? No. 품질,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창업자가 가장 오해하는 게 내가 제품을 잘 만들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하면 그림을 아주 잘 그려가지고 그걸 싸게 고객한테 제시하면 잘 팔릴까요? 그림이 싸고 그림이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서 팔려. 잘 팔릴까요? 싸구려라 생각하지 그거를 어디
볼 때 그냥 그 어느 가게에 그냥 이렇게 그림 파즘에 가서 이렇게 막 그냥 막 나뒹구는 그림인데 엄청 좋아. 정말 잘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로 못 받아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백화점이나 갤러리 다 그려놓고 이 그림은 말하면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이래서 막 가치를 부여해. 스토리텔링.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당신의 거실에다 딱 갖다 놓으면 32평의 거실에다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4평의 아파트에다 이걸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왜? 이 유명한 그림이 이런 데 걸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중산층이라는 게 표현할 그럼 살지도 몰라요. 그죠? 좀 과대 해석을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억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쇼핑몰에서 그 모피코트를 파는데 한 번은 굉장히 그 히트한 적이 있답니다. 역대 최고로. 그게 뭐냐면 그 여름에 모피코트를 팔았는데 이제 호스트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모님들 이 모피코트를 입고 밖에 나가면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모피코트.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피코트를 입으면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 말에 이게 완전히 그냥 품절이 됐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품을 내가 사면은 그게 품질 가격 외에 내가 어떤 만족을 주는가 그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넘어가고요. 이 루이비통 뭐 이런 예가 있고 가치는 복합적이다. 꼭 신분 상승 외에도 여러 가지 가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가치예요. 브랜드라는 건 당시 그 고객들이 나를 보는 하나의 마음속의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음식점을 가면 음식점 근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해방감도 느끼죠. 그리고 음식 장독대를 보니까 직접 음식이 담아지구나, 아주 안전한 음식이구나, 안정감도 느끼죠. 여기에 가면 갤러리가 옆에 있어.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재미도 줘요. 산책길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 정갈하고 뭔가 이렇게 대하는 게 완전히 그냥 VIP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이 또 주인이 꽃도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유명한 뜰사랑이라는 곳인데 판교에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얼마냐면 14,000원이에요. 1인분에. 한 쌍이에요. 그리고 나갈 때 또 음식 이런 걸 또 팔아요. 담아가지고. 음식 맛있는 거를 여기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이걸 사가게 만들어요. 이거를 15,000원씩이에요. 14,000원인데 만원에서 여기 보면 만원 근데 이거 한 4-5개씩 사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직접 좀 이렇게 돌솥밥에서 만들어 먹어볼 수 있게. 자, 음식점 하나도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냥 음식 그냥 맛있고 품질 가격이 좋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큐레이터적 입장에서 자, 가치, 존재감, 리추얼이라고 하죠. 김종훈 교수가 요즘 보면 남자의 물건 이걸 했던 김종훈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존재감을 주라. 당신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참 즐거워 했을 때 그게 존재감이 그게 리더십이에요. 요즘은 그게 어떻게 보면 독선적 리더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화한 리더십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전부 이런 가치라는 게 피겨 김연아는 보면은 뭐 이런 3박자가 맞춰져 가지고 미모 연기 기술해 가지고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 가치, 편안함 이런 거 카페베네 이런 건 다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가는 거지. 그게 품질 가격 가지고 싸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편리함도 주고 여기 문성실 아까 나왔고 재미도 주고 그리고 이건 싸이 같은 경우는 아주 재미를 주면서도 보면 풍자적이고 그리고 언밸런싱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자, 오늘 이야기한 것은 아까 수학 분석에서 이런 테스트 분석과 내부 경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사업 계획서에서 인력, 기술, 자본, 마케팅에 이게 사업 계획서가 다시 정리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 트렌드가 뭐 이렇게
트렌드는 굵직한 게 트렌드라는 그런 내용이고, 고객이 미래의 필요로 할 만한 것을 찾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기회의 선이, 공간의 기회의 선이 나의 노력의 선과 미래의 어디 한 곳에서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 나의 노력의 방향하고 그 트렌드라는 그 기회의 방향을 잘 예측해가지고 그 대포동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와요. 그러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 올라가서 쏘아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예측력이 그게 여러분의 사업가 능력입니다. 외부의 시장의 그런 트렌드 예측을 통해서 시간상에서의 2년 후에, 왜? 내가 2, 3년 후에 이러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하면, 나는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인 거예요. 미리 거기 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 미사일의 가장 탄도에 가까운 패트리엇 미사일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라는 것은 요즘은 워낙 트렌드가 빨라가지고 6개월 안에 다 따라잡혀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승부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내가 먼저 남들보다 그 목표점에 그 길목을 누가 더 빨리 가가지고 빨리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 순간에 팔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브랜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업체가 최초로 팔았다. 그럼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후발업체 것은 좀 잘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신이고, 아, 이게 정통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 자, 여러분은 이제 100세까지 살 거고, 50 이후에서 75세까지가 이제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이때 과연 뭘 할 거냐?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질 좋은 창업이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하면, 지금 25인데, 남들은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벌써 새벽에 이 평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누가 새벽 6시에, 인생 나이 25이 새벽 6시인데, 그 인생, 내가 뭐 하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25, 새벽 6시에 평생을 고민하는 그런 아주 승부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40, 50대가 가장 많은데, 앞으로는 2060년도에는 남녀 비율이, 남녀가 지금의 그 40, 50대가요, 지금의 20, 30대가 7, 80대가 되면 이런 성별 구조로 됩니다. 이 통계청자료인데, 자, 그러면 평생, 옛날에는 여기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 공략을 하기 참 버거운 인구 구조인데, 옛날에는 1960년대에는 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용돈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가치 있는 일을, 그리고 내 앞에 뭔가가 계속 쌓이는, 내가 뭘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항상 나가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너무 첨단으로 가도요, 젊은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첨단은 아니지만은 뭔가 꾸준히 하면서 그게 내부 내력이 생겨가지고 경험으로서 축적이 될 때 좋은 취업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게 뭔가를 여러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9988 뭐 이렇게 앞으로는 뭐 꽃중년 이런 게 이제 많이 확산이 될 거고, 평생 직업이 필요해요. 그게 창업이고, 그리고 행복, 키워드가 행복,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키워드입니다. 그 사업 아이템, 이거 아까 다 말했죠. 남들이 필요로 하고 나는 싫고, 남들 하지 않는 거. 그래서 키워드 발굴인데, 키워드 발굴은요, 단어와 단어를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이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자, 아까 설명을 했죠. 컵 플러스 동물. 이 손정희가 이런 걸 잘했대요. 한 1000개의 낱말을 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그거를 낱말 끼워 맞추기로 해요. 아이디어 특허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특허를 만들어,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그걸로 자본화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창업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컵 플러스 동물하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겠죠. 컵 플러스 수영. 이런 거. 컵에다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면은, 뭐, 팔아먹고 볼 수 있죠. 그죠? 컵 사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가지고 팔아보세요. 욕실 플러스 와인. 이런 거 스티커에다가 뭐 해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슬립 방지용, 목 플러스 자석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목 플러스 음식. 좀 먹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보기에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 이걸 해가지고 구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음식점, 제가 만약에 음식 하면 이렇게 내놔봐요. 그럼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막 스마트폰과 이렇게 찍고 막 하면은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 제주도에 어디 갔더니 해산물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권하더라. 신기해서라도 한번 오겠어. 뭐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저 핸드폰으로 제 문자 메시지를 쓰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문자 메시지 주신 자료를 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한번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은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항상 나중에 가면 제가 자료를 드리려고 보니까 나중에 주시면 어떻게 되냐, 다른 데 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막 섞여버리면 제가 이분한테 뭘 드려야 될지 몰라요. 여기 강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가면은 어떻습니까? 막 회사원들도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러거든요. 어떨 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줄 강의가 다른 데 가고 뭐 이런 강의, 다른 데 줄 강의가 이쪽으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010-875-8507에가 성함, 본인의 성함, 그 다음 메일 주소,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아까 정부 지원 자금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업계획서 뭐 이렇게 할 때 좀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해가지고 다 제가 일주일 안에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마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뭐 이렇게 편하게 내가 지금 창업을 하는데 어떤 창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뭐 감이 없다 이런 강의를 듣고도 좀 더 좀 궁금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 창업, 아까 커피 전문점 있죠.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뭐 어떤 식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예. 그게 맨날 생각을 하는데 예. 제 판단이 어떨지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까? 이런 판단력이 미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제 블로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여기 인터넷이 될 거예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에 여기 이제 제가 네이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해가지고 이게 왜 안 되는 강화돼? 혹시 저 네이버 스마트폰 다 되시죠? 개인적으로 한번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제 이름으로 박남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블로그나 사이트에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이 거기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그런 대로 해가지고, 아니면 기술경영 전문가 박남규 쳐도 되고, 박남규만 쳐도 블로그에 나옵니까? 네.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 사이트 타고 들어오시면, 거기 이제 내용들을 한번 쭉 보셔도, 거기 첨부 파일 같은 걸 보시면, 본인 안 됩니까? 이제 빨리 바꿔야 돼요. 그 트렌드를 찾아가려면, 제가 이 갤럭시 S3 딱 바꾸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걸로 모든 걸 다 해요. 예. 나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나오고요. 여러분 그냥 제 이름만 쳐도 나오니까, 거기 뭐,
답글 남기셔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근데 일단은 문자 메시지를 다 주시면 제가 메일 주소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메일 주소로 알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팅을 해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한 몇천만 원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년, 지금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한 최소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경쟁력 있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이 사업 계획서 하나가 돈이에요. 사업 계획서를 딱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공고가 떠요. 공고가 뜨면 그럼 그 위에 표지만 딱 바꿔가지고 그 기관에 있는 거막 계속 넣어요. 그러면 여기 한 3천만 원 받고 여기 1천만 원 받고 뭐 2천만 원, 학생으로서 한 몇천만 원씩 받으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걸로, 그리고 여기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줄게 하면 할 친구 있으려나? 한 100만 원 줘야 되나?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과제인데 지금 하는데 뭐 우리 직원들 하자, 내가 같이 하자. 내가 했는데 한 5천이면가 한 3만 원 정도 연봉을 해가 1,200만 원을 해가지고 파트타임으로 내 좀 도와줘. 같이 한번 해보면서 서로 이렇게 해결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정 대표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백석대학교 천안대학인가봐요. 거기 친구인데, 글쎄 이 친구가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정부 지원 자금하고 뭐 출연 자금 있는 건 다 따먹고, 직원들도요 거의 뭐 친구들 다 사용해가지고 회사는 어디냐면 창업 동아리 방을 회사로 해가지고 거의 뭐 이 동아리 방에 있는 후배들을 거의 다 비전을 제시를 한 거야. 이게 하면은 기술도 배우고 내가 사업계획 작성하는 거 가르쳐 줄게 하니까 거의 뭐 저비용으로 직원이 한 5명 쓰고요. 완전히 막 사장 행사 하더라고요. 그런 매출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친구는 한 4년 됐는데 이 생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매출도 뭐 엄청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기회가 2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회 중에 한 번이 학창시절입니다. 인생은 무리수를 둬야지 성공해. 그 무리수라는 거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무리수를 줄 수 있는 때가 내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입 하나만 케어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무리수를 둬도 누가나 비난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만들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시장을 아는 거죠. 시장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유통입니다. 동대문 운동이, 그게 뭐 DD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디 가서 물건 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아니면 잘 안 팔리는 물건들 어디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팔리게 만들면 그게 사업가로서 최고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뭐 여기 뭐 어디 제주도는 귤이 많이 나는, 아까도 뭐 삼다수하고 귤이라고 했는데, 삼다수 500원에 살 수 있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삼다수 500원에 해가지고 어디가 1,000원에 팔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 있을라나? 그럴 수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안에 그만 여기서만 딱. 제주도는 다른 데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직접 가져다가 어디 다른 데. 불법이에요. 그게?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불법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귤은 되죠? 귤은 되죠. 그렇죠. 그럼 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귤이 조금 뭐가 녹색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게 제주도 귤이에요. 예?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터치라고. 타츠. 안 예쁘면 못 파. 예. 오히려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은 안 예쁘기 때문에 이건 제주도 귤이다. 이게 이제 먹히는 거지. 난 제주도 귤 안 예쁘면 그게 제주도 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브랜드가. 오히려 예쁘면은 뭔가 농약 많이 써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전 집에 있는 귤은 전부 안 예쁜 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소다인가 거기 좀 이렇게 대충 씻어가지고 그걸 그냥 먹어요. 그럼 맛이 어떤 맛이냐면 그냥 귤보다는 이 껍데기가 있으니까 또 맛이 새로워요. 그거를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귤 맛은 어떤데 이런 귤을 먹음으로 해서 여러분은 건강까지 덤으로 챙깁니다. 이게 제주도 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정 바다 건너온 청정 무홍에 저는요 만약에 그 육지에서 생산된 귤은 어떤 느낌이냐면 육지가 좀 공장지대가 많아요. 보통 뭔가 오염돼서 저는 서해안 쪽에 이렇게 안면도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도 어떤 느낌이냐면 냄새가 심해요. 오늘도 그 방화동 그쪽에 제가 차를 몰고 이제 김포공항까지 오는데 벌판인데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이게 날씨가 좀 흐리면은 공장에서 불쪽에서 막 연기를 다 내보내는 거다. 그런 데 있는 농장에 있는 그 먹는 것보다 나는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청정인 같은 느낌. 예, 그런 거 있죠.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물 건너온 그 맛집? 팥집. 뭐 여기 이거죠. 그 삼라대학교에서 직접 엄선한 학생들이 직접 엄선한 뭐 학생하면 좀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팔아봐요. 아니면 아까 컵에다가 수영 그려가지고 팔아보든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디자인적으로 그림을 수로 손으로 전부 수영 다 그려가지고 예쁘게 한번 그려가지고 그걸 유화 느낌 나게 이렇게 그것도 이런 거죠. 그 소목화 느낌 나게끔 한 방에 그린 수염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번 그린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어떤 그럼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염이 있는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자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팔리면은 좋은 거고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면 그게 뭐 한 100개 만들었다 해가 그게 뭐 원가 한 1,000원 하면은 한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 한번 팔아보자. 한국 제주도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게 말하면 스토리텔링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죠? 사기? 사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라친다고. 그래서 우리 사업가는요 이 적법이 아니고요 준법이에요. 준법은 뭐냐면 위법과 적법 사이의 그 경계선상에서 항상 왜냐하면 거기서 경쟁력이 나오면 할 수 없어요. 그 세금 포탈 이것도요 완전히 말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원칙은 지키되 준법에 한해서 모든 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